매물대로 저점 잡는 방법. 매물대란 무엇인가요? 매물대란 매매가 많이 이루어진 구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점에서 물렸는데 그 가격에 팔 기회가 없이 오래 물려있다 보니 본전에라도 팔고 싶어하는 몰려있는 구간을 들 수 있습니다.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으로 오면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초보도 수익나는 주식 차트 심리 분석 보는 법. 매물대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첫 번째, 시장이 하락하다 반등하고 횡보하다가 다시 하락할 때 그 횡보 구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등락을 거듭하면서 고점에서 매수한 구간에서도 생깁니다. 세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다가 못 뚫고 횡보할 때도 생깁니다. 네 번째, 호재가 나와서 급등하는 경우 고점에서 가장 많이 거래한 때 역시 매물대가 형성됩니다. 차트는 항상 매물대 위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물대의 중요성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런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상승 중에 매물대를 만나면 주춤하고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매수가 강해지면서 그 매물대를 뚫고 상승하고 다시 다음 매물대를 만나면 주춤하다가 강해지면서 뚫고 올라갑니다. 1구간에서 생긴 첫 번째 매물대는 이 구간에서 어렵지 않게 뚫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생긴 두 번째 매물대는 쉽게 뚫지 못하고 3구간에 와서야 뚫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물대는 물려있는 수량과 기간, 보유 심리에 의해 강매물대, 양매물대로 구분됩니다. 강매물대와 양매물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강매물대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고 오랜 기간 물려있었고 팔고자 하는 심리가 매우 강한 가격대입니다. 주로 이런 경우에 강대물대가 생깁니다. 강한 호재가 나올 때 고점에서 물렸거나 물리고 난 후 오래될수록 강합니다. 물린 후에 크게 하락했거나 매수 가격이 다시 왔는데 호판 상황에서 다시 크게 빠지면 강한 매물대가 됩니다. 보유 심리가 약할수록 강매물대가 됩니다. 공포심이 클수록 매수 가격이 오면 쉽게 던지게 됩니다. 양매물대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적고 공포심이 적어 하려는 의지가 약한 자리입니다. 양매물대는 주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린 사람이 적은 경우 무조건 팔고 싶어 하더라도 매물이 적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물린 기간이 적은 경우거나 물리고 난 후에 크게 떨어지지 않을 때에도 던지려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아무리 매물대가 층층겹겹 있다고 해도 보유 심리가 강해지면 그 매물대는 양매물대로 바뀌게 됩니다. 매물대를 알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나요? 매물대를 알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장도 좋은데 잘 올라가다가 멈칫한다면 대부분 매물대를 만난 경우입니다. 반대로 그 구간을 돌파한다면 매물대를 통과한 매수세라면 강하다는 반증이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물대는 고점이든 저점이든 정체 중에 생기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란 줄로 표시된 구간이 매물대입니다. 고점 가격대에서 물린 사람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물린 사람들이 많고 기간이 오래 지났으므로 강매물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뚫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철옹성을 뚫는다면 그 매수세는 엄청 강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더 세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물 1+1보다 1+1+1을 뚫으면 반등이 더 셉니다. 1구간, 2구간, 3구간은 강한 매물대이며 3개의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 엄청난 매수의 힘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약한 매물대도 못 뚫는 매수세라면 그 힘으로는 더 상승 못합니다. 매물대로 어떻게 저점을 잡나요? 떨어지는데 매물대를 만들지 않고 쭉쭉 일자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가로 금방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바로 떨어졌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으며 올라올 때 급하게 팔 사람이 없으므로 매수가까지 쉽게 올라옵니다. 금융위기나 코로나 사태로 시장이 급락해서 떨어진 경우 시장이 회복되면서 반등이 쉽게 올라온 경우가 그 예입니다. 매물대를 이용해 매수 타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매물대를 만든 경우 다시 올라올 때 그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 타임입니다. 매물대가 없으면 반등이 나왔더라도 매수 시점이 되지 않습니다. 종목이 상승하려면 매수세가 강해야 하며 그 세기는 매물대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매물대를 돌파하면 매수세가 강하다는 반증이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한 매물대인지 강한 매물대인지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약한 매물대를 뚫었다면
매수가 강하다고 속단할 수 없으므로 비중을 적게 매수하고 강한 매물대를 뚫었다면 비중을 크게 해도 됩니다. 매물대를 응용한 실전 전략은 어떻게 하나요? 종목 시세가 시장도 못 따라가면 매수세가 약한 것이고 이렇게 만든 매물대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매물대를 뚫었는데 거래량이 엄청 많다면 이때는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약한 매물대를 뚫었다면 던질 매물이 없으므로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매도 물량이 많다면 이것은 많은 거래량이 매물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날의 매매에서 결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매수가 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매수세가 강해진 것이 분명하며 강한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 이해하면 매물대를 뚫으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거니까 매수 세력이 많이 소진되어 크게 못 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돈이 더 들어왔으므로 장벽이 없어진 것입니다. 가짜 매물대가 있다는데 차트로 구별법을 알려주세요. 가짜 매물대란 외견상 매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매물이 없는 경우입니다. 평소에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이 종목을 잘 아는 사람들 위주로 거래하고 있고 따라서 많이 물린 사람도 없고 매물대가 있더라도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가짜 매물대는 차트 심리 읽기를 세밀하게 해야 드러납니다. 그러나 초심자는 구별해 내기 쉽지 않습니다. 일구간에서 갑자기 개파락하면서 크게 밀렸고 거래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참고로 개파락이란 전일 종가보다 공백이 생길 정도로 크게 하락한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가 봐도 악재입니다. 실망 매물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평소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 가격 하락을 이용해 매수도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 실망 매물을 받아준 것입니다.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심정이 어떨까요? 악재에 매수를 했고 이후 폭락도 겪었고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매수가에 오면 던지려 할 것입니다. 외견상 누가 봐도 강매물대이므로 같은 가격대인 이국간에 오면 무조건 매물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 결과는 이 구간에서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 노란 박스 안에 며칠 동안 일봉과 그 하단의 거래량을 주목해보세요. 윗골이 남긴 음봉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력으로 매수가 강해지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량을 보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은 모습입니다. 큰 거래량 없이 무난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1구간 악재 때 매물이 쏟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구간에서 생긴 매물대는 웬만한 공포에도 보유심리가 흔들리지 않는 가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구간에서의 엄청난 거래량의 실체는 뭘까요? 악재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고 하락할 때 단타하는 사람들이 그날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던 것일 뿐입니다. 수없이 사고팔고를 반복한 결과 거래량이 많아진 것이고 실제로 그날 물린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매물대의 성격을 파악했다면 이 종목의 이후 움직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도 매물 걱정 없이 더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보도 수익 나는 주식 차트 심리 분석 보는 법.